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지도를 그려려 했던 학문, 바로 정신분석학이죠. 그런데 그 역사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상상 어떠세요? 과학적 이성의 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사실은 텔레파시나 예언 같은 현상에 엄청나게 끌렸다면요? 근데요, 이게 그냥 해보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분석학이 막 태어나던 그 시대, 그 문화적 분위기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진짜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탄생했던 게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때는요, 과학이랑 초자연 현상의 경계가 지금처럼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모호했죠. 그래서 뭐 신명술이나 최면술 같은 게 그냥 일부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당대의 똑똑한 지식인들이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던 주제였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흥미진진한 시대의 한가운데 프로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학자로서도 그렇고 아주 재미있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 프로이트의 두 얼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자기가 만든 이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지켜야 하니까 오컬티즘을 막 비판했어요. 그런데 사적으로는요, 평생에 걸쳐서 바로 그 주제들을 남몰래 계속 탐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심, 프로이트 혼자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의 가장 친한 동료들이었던 칼 융, 그리고 샨도르 베렌치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훨씬 더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보면 이 세 사람의 길이 정말 뚜렷하게 갈립니다. 프로이트는 계속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융은 어땠냐? 특히 프로이트랑 헤어지고 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오컬티즘을 받아들였어요. 페린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심령술 모임 같은 데 직접 참여하고 점성술까지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컬티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나중에 프로이트와 융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돼요. 자, 그럼 정신분석학은 이런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걸 아예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어, 사고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는 날 우리가 그냥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프로이트는 이 텔레파시를 어떤 신비한 초능력 이런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아주 어릴 적 어머니와 아이가 나누는 그 깊고 말이 필요 없는 교감 있죠.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둔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왜 가끔 이상하게 우연히 겹친다거나 방금 내 생각했나? 싶은 텔레파시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무의식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다라고 재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역사를 알고 나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신분석학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역사학자 마리아 피에리는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오컬티즘은 정신분석학의 숨겨진 어머니와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불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정신분석학의 핵심 아이디어나 영감을 준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였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숨겨진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첫째,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꼭 실험실 안에서만 완벽하게 이성적인 환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때로는 이렇게 비주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석학 역시 그냥 순수한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산물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탐구에는 정말 정해진 경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과학 이론 하나가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신비주의에 이렇게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미신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그 선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